반갑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교의품 3장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그 지금 숭산 그 박광전 종사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자상하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의품 3장은 이제 숭산 그 박광전 종사님,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장자시죠. 그러니까 이제 물으신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신 것이 지금 그 교의품 3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질문의 내용이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물으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참 네가 큰 진리를 물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3장의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숭산님에 대한 것은 그 지난 시간에 좀 자상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종사님 장자신데 참 여론이 그 초창교당에 그 끼치신 공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현재의 우리 교단을 이렇게 참 반석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 결정적인 그런 그 역할들을 이제 구석구석에서 다 이렇게 하신 이제 그런 어른이시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참 우리 그런 이제 큰아들을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가지셨으면요. 과거의 어떤 그 선천시대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당신의 법을 그 장자에게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참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정산 스승님을 그렇게 이제 참 만나고 서로 이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통을 그렇게 전하셨지만 또 이 숭사님은 정말로 대종사님의 그 장자의 그 걸맞는 그와 같은 교단적 모든 기초의 활동들을 쭉 이렇게 전개해 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여론 계실 때요, 사실은 우리가 참 그 대외적인 활동을 참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일본 유학에서 이제 동경에 가셔가지고 이제 동양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오셨다고 이제 그러셨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그런 지성들과의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대외적으로 다 이제 숭사님이 초창 교당에서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른이 정말 해외에 또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른이 해외에 나가실 때에 이제 노래가 이제 5대양 6대주를 한우란 삼고 하는 성가가 있죠. 그런 성가를 이어른이 이제 바깥에 이제 우리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갈 때 정말로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고 다니시고 이제 밑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누가 했는가 하면 아타원 전팔건 이제 지금 또 선제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제 뒷바라지를 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님 법종들을 뿌려주고 오소서 그러면서 그 노래도 다 지금 숭사님이 한번 나가실 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주 그냥 굉장한 교단적 어떤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참 활동들을
이제 이어련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어련이 이런 그 대외적인 활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리의 분야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 지금 교육품 3장에서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신앙의 대상을 이론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론상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딱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교리의 아주 그 핵심 사항을 그 물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이제 그렇게 그 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교육품 이제 3장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지난 시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이제 그 불상과 부처님은 과거에 그 불교에서는 불상을 모시잖아요. 그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형체를 모신 것이다. 그래서 형체라고 그러셨습니다. 형체를라고 이제 이것을 이제 불상이다. 불상은 형체를 사실은 그 부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 절에 지금 모셔놨잖아요. 그 모시면은요 참 그 이제 형체를 모셨는데 이게 이제 형체만 아니라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래에 와서는 뒤에 와서는요 주로 이제 어떻게 또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삼신불 사상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 삼신불이 무엇입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이게 삼신불이거든요. 이런 사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형체가 한다고 하는데 발전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체를 모시는, 불상을 모시는 것은 형체를 모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신, 법신 이런 얘기를 하지만도요, 아무리 보신, 법신을 강조하고 그것이 원리에 있어서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지만도요, 또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따라 갖고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죠. 그 모시는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제가 딱 뵐 때 뭐를 보라 그랬습니까? 전에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손을 보라 그랬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손으로 뭔가 하면 이제 도장 찍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수인이라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수인의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말씀드렸죠. 예, 수인의 종류를요. 그래서 그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부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그 수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법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요,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법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형에 나타나 있는 모습의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이 과거 불교의 그 특징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신을 강조하지만도 수인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부처님의 능력을 수인으로 손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불상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모시는 이 지금 이론사가 뭔가 하면 심체다 그랬거든요. 심체. 심체는 뭡니까? 몸의, 아니, 마음의 체자리. 이 마음의 체죠. 마음의 체는 뭡니까? 성이죠. 성. 이 성자리다. 마음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본래의 성자리를 그렇게 이제 가르쳐서 지금 이걸 이제 이제 이런 쌍으로
이제 표현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심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심체를 이제 교육품 3장 원문에서 어떻게 읽으면, 광대무량하여 유무를 초월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다. 이제 광대무량하다. 이 심체라고 하는 것은요, 광대무량하다. 광대무량하다. 그러고는 말이죠.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관통해 있는 것이다. 이 심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거래하잖아요. 살다가 우리가 지금 나이 들고 지금 하면 또 가잖아요. 가지만도 형은 갑니다. 형은 가지만도 뭐는 이 심체는 안 가죠. 이거 영원불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생불멸 인과보험 그러죠. 그래서 형체는 인과의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지만도 심체는 말이죠. 인과의 이치를 벗어나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이치가 끊어진 자리를, 그건 뭔가 하면 자성의 본래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성의 본래 자리는 인과의 이치가 없어요. 그런데 인과의 이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 자성이 말입니다. 이 심체가 심으로 나타날 때, 이 마음으로 나타날 때, 그게 뭔가 하면 인과가 작용하죠. 마음이 지금 날 때 인과가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나고 마음을 거두 들이버리면은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없는 것만이 주체는 또 아니죠. 있는 것도 또 그것도 완전히 주체, 그것도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그래서 인과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의로 나타날 때에 여기서 뭔가 하면 인과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초월해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교육품 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무를 초월하고 삼세를 관통했다. 그러니까 삼세를 관통했다. 그래서 삼세는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전생, 이생, 후생 아닙니까? 이것을 마저 관통해 있는 것이 심체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저 심체는 삼세를 관통했다. 그것이 이제 삼세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없는 그런 진리를 나는 말이죠. 이론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너의 본래의 이 몸과 너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자리는 무엇입니까? 심체죠. 심체다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으십니다. 이제 교육본 3장에서 육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이 자리를 태극 혹은 무극, 이렇게 태극 무극. 육아에서는요. 자, 육아에서는 이 심체 자리죠. 이 심체 자리, 이론상 자리죠. 이 심체 자리 태극 무극, 이렇게 이제 육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태극 무극이라고 했지만 또 그것은 결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론상을 의미한다. 이 뜻이죠. 한다.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지금 원문에요. 자연 또는 도라고 얘기했다. 자연. 그래서 그 무의자연이죠. 이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을 좀. 이제 앞에서 지금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또는 도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요,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연인가 하면은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 자체, 그걸 지금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 지금 대종경 3장에서 말씀하시는 자연은요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이 자연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자연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 자체,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자연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걸 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는요, 이 도가에서는, 성가에서는요, 이 짜들아 인간이 말입니다. 애써갖고 노력하고 뭘 해갖고 시국 이제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지금 모두 하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애써.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다 변하는 거예요. 자연의 도는 말이죠. 그냥 무의자연으로 지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죠. 요새 봄이 좀 오니까는 막 카톡에 그냥 맨 봄, 어쩌고 어쩌고 막 했었는데, 봄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해갖고 봄이 옵니까? 지질러 오는 거 아니에요. 봄이 오는 것은요. 이게 자연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은 말입니다. 모두 아이고 참으로 봄 온다고 지금 난리 봄이 별것이나 되나요? 근데 그것을 말입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도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도 봄은 그냥 오는 것이거든요. 지절로 오는 것이지 봄이 오라고 우리가 염원해 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근데 이 자연과 도를 뭐로 표현하신가 하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원문에요. 청정법신불. 예, 청정법신불. 그게 이제 이 삼신불 사상, 아까 내가 썼어요. 삼신불. 내가 어디 써놨는데, 법신이요. 예. 이 법신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 청정법신불이에요. 나는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나는 이런 쌍으로 표현을 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선천시대의 동양의 그 도를 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교의품 3장에서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우리 그 정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쌍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랬죠. 또 뭐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나는 이런 쌍으로 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이런 쌍이 말입니다. 이런 쌍이에요. 그 이제 그 심체의 원형인데요. 이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의 원형인데, 이 이런 쌍 심체의 원형 따로 있고 형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형체 속에 심체가 갈마 있죠. 그리고 심체는 뭐로 나타납니까? 형체로 나타나죠. 형체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무의자연 그랬죠. 무의자연의 도가 있는가 하면요, 그 도는 반드시 또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또 자연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봄이 오면 어떤 자연이 나타납니까? 꽃 피고 새싹 돋고, 벌써 지금 새싹이 돋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언론 나오다 보니까는요, 막 이렇게 이제 올라와요.
그 올라와서 내가 그 사진 찍어갖고 지금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를 거요. 아, 제가 올렸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연의 도는요, 이렇게 지금 형체로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봄은 그냥 봄이 아니에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 형체로 나타나는 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봄은 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봄이 봄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요, 철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죠. 우리 옷 입는 것도 안 그럽니까? 저도 지금 동복은 이렇게 입죠. 또 하복은 또 다르게 입죠. 그러니까 형체는 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형체가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심체와 형체는 결국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우리가 알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 교리에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리에 뭔가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쭉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뒤에 가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한가 하면 종교라 이름하여,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원문에 말씀한 종교라 이름하여 이런 이 진리를 세운 바가 없다면은, 이런 이치를 세운 바가 없다면은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다 그랬어요. 이런 이치를 세운 바가 없으면 사도다. 사도다. 참. 그게요, 종교는 말입니다. 하나의 종교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진리의 원체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원체를 밝혀주지 않는 종교는 그 뭔가 하면 삿된 종교예요. 삿된 종교로 전락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시는 이론상의 진리는 말입니다. 이런 이 사가 이렇게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삿된 도에 떨어지게 되면은 말이죠, 그것은요 종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쓰고. 그래서요, 이게 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제가요 지금 이 강의하면서요 강조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제가 이 강의 많이 했죠? 강조 많이 했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지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에 원체는 놔두고 심체, 원리 이거는 놔두고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간다?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요. 우리가 사람들 모여갖고 얘기하면 재밌고 좋잖아요. 재밌고 좋지만도 잘못하다가 보면은 어디로 흘러버린가 하면요, 삿된 곳으로 흘러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세상 흐름 보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그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휩쓸려 가면은 뭐를 상실하는가 하면요, 자기 본래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뭔가 하면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와닿는다 하더라도 뭐를 항상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론상 진리가 갖고 있는 그 심체 있잖아요. 진리의 원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요 떠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도 말이죠. 다 말이죠. 진리의 원체에 바탕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사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예요. 그러면 이 사도에 떨어진다 이 말은요. 분위기 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삿된 곳으로 우리는 말이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현실적인 생활과 모습은요.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없고 그게 이게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건제입니다. 그래서요. 사도기 때문에 저 인원장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원문의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이다. 그래서 현실 생활과 연락이 돼야 돼요. 이 현실. 우리 지금 강의 마치고 딱 나가면은요. 이 강의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우리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을요. 현실은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말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지금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다가올 때 그 변화에 끌려가면은 말이죠. 인원상의 진리를 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현실의 어떤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 현장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 말이죠. 항상 뭐와 연결되어 가는가 하면 우리는요. 이 지금 이런상 우리가 교육본 3장을 공부하면서요. 이 현실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유권작용을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유권작용을 하는데 그 유권작용이 뭐로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론상의 진리가 유권작용에서 활용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현실과 연결될 때 현실은 좋은 현실이 되겠죠. 이것이 연결이 안 된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나쁜 곳으로 끌려가는 현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유권을 작용할 때 현실 생활의 이론상의 진리를 활용하거라 하는 의미를 여기다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실 생활을 연결하는 그런 표준이다. 우리 표준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이 모든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이 이론상의 진리를 표준 잡아 가지고 그 현실을 우리가 꾸려나가자 이 말이죠. 운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 운용해 나가는 그 원체를 정전에서 어디서 밝혔습니까? 법어. 예, 법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고죽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래서요. 원불교를 잘 모르는 지금 우리 교무님의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너 그 종교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너 그 종교는 원불교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삼각형을 하나 그리지만도 요거다가 동그베이를 하나 치더래요. 또 여기다가 또 동그베이 하나 치더래요. 또 여기다가 동그베이 하나 치더래요. 둥글게.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안이비설신이 유권을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둥글게 하거라. 아, 이거 모르는 양반이 이렇게 했지 멋지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더라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현실 생활을 연결시켜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런 표준으로 지금 이론상의 진리를 나는 제시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지금 교육품 이제 3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다 이제 이런 그 원리를 밝혔지만도 이제 원리에 가서는 이제 다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요런 그 내용들은요, 이게 뭔가면요, 그때 맞는 진리를 심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맞는 그 시대, 그 장소에 맞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제 성이고 태극 무극이고 자연이고 청정법신불이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표현을 했지만도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거를 다 종합을 하셔요. 이 종합을 하셔가지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종합을 하신 것이 이제 이 그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이제 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집단과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단과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뭐 카톡방이 있죠? 카톡방이 있어갖고 저는 끼어주도 않더라고요. 저는 끼는데 한 거 당신들끼리 지금 카톡방 하고 지금 모두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조직과 이제 집단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교육품 3장에서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물으셨잖아요. 사람. 그래서 딱 사람만 해당되겠습니까? 만물과 다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집단과 조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과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모여갖고 어떤 조직과 어떤 집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속성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속성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과 조직에는 인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송사님께서 물으신 것이 말입니다. 이론성과 인간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소중성,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과의 소중성을 통해서 이거 뭔가 하면 이론상 진리 전체를 더우잡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 이 교육품 3장이 우리들께 지금 시사하는 이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칼럼을 하는 이건데요. (2040년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하여간 뭐 그냥 한 20년 남았죠? 이제 40년대, 2040년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겠냐? 좀 궁금하죠? 우리나라요? 너무 앞서가네. 자, 세계를 주도 2040년대. 자,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이것을 말이죠. 지금 미국에 지금 이제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잡지요. 근데 그 잡지 이름이요. 포린 포리시. 잡지 이름이요. 이제 포린 포리시. 이제 포린 포리시라고 하는 이제 포린 포리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외교 아닙니까? 외교 이 포리시는 뭡니까? 정책.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게 잡지 이름이에요. 포린 포리시에서 2040년도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뭔가 하면 다룬 특집 기사가 있어요. 특집 기사. 이 특집 기사의 이름이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2040년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포린 포리시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주로 다루는 그런 잡지다 이 말이죠. 주로 다루는 그 잡지에서 그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들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이제 했는가 하면요. 영어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GUTS. 이 내 나라다. GUTS. 내 나라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좀 궁금하죠? 어느 GUTS. 이제 2040년도 이 잡지가 말이죠. 굉장히 전문적인 잡지예요. 그러니까 포린 포리시 외교 정책.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고 하는 것을 다 지금 전망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현재도 하고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겠죠. 그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GUTS 이 네 나라를 지금 꼽았어요. 자, G는 뭔가 하면요. G는 어디겠습니까? 독일, 저머니, 독일이 뭡니까? 하여간 G죠. 자, G. U는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미국. 자, T는? 예?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맞아. 사우스 코리아. 봤어요? 알려주셨어요, 지난주에. 아,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지금 이제 했다, 이 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딱 했는데, 이게 이제 했는데, 독일은 뭐 지금 이제 그런 게요.
이 독일이 왜 하면요. 이게 지금 독일이 분단국가였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됐죠. 그런데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제 이게요. 분단이 됐다가요. 한번 통일이 되면요. 이것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굉장한 파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지금 그렇게 지금 가야 됩니다. 한국이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되면 이제 가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미국이 되는 거거든요. 터키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터키가 지금 뭐 났습니까? 지진 나갖고 지금 난리죠. 또 이름도 바뀌었어요. 티르키예.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갖고요. 지금 4만 명이 막 지금 하거든. 근데 이런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안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죽었잖아요. 지진에 죽었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지금 재해가 지금 발전하고 지금도 계속 지금 지진이 여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다 뉴스 보셨죠?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이 잡지가 이렇게 발표를 딱 하니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한국이 들어가느냐? 그러겠죠? 왜 한국이 들어가느냐? 의의를 제기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말이죠. 왜 한국이 그거 들어가냐? 자, 그러니까 그 다음 호에 이 첫 호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제 문제 제기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이 들어가느냐? 그것에 대한 해명을 그 다음 호에서 했어요. 이 포린 포리시가요. 그 다음 호에서 했어요. 해명을 어떻게 했는데 왜 한국이 들어가냐? 한국이 들어가는 이유를 딱 이제 자 첫째 한국이 왜 들어가느냐? 남다른 국민성을 들었어요. 이 국민성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국민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이제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제 국민성은 뭔가 하면요. 자, 국민성의 남다른 국민성이 뭔가? 첫째는요. 남다른 국민성의 첫째는요. 총명이에요. 총명해요. 우리나라가. 예, IQ 105 세계제 1위. 자, 이스라엘이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노벨상도 엄청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IQ 97. 그런데도 말이죠. 세계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한 사람 받았죠. 그것도 노벨 평화상 누가 받았습니까? 예, 다 아시네.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IQ, 그게 이게 총명하다. 이거를 이제 첫째 이유로 이제 총명해서 이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총명. 그 다음 열정. 우리나라 사람들 열정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스타원 열정 있으시죠? 내가 보니까 열정 대단하셔요.
그렇죠. 여기 오신 것도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서 오셔요. 여기요. 여기 걸어 오시는데 15분 걸린답니다. 참 열정 대단하세요. 가까워요. 가깝지요. 그러나 15분 걸어 오시고 또 15분 걸어 가시고 하면 하루 운동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멋지지. 이게 여기 나오시는 것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 저 선타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덕타님도 그러죠. 다 그래. 자, 열정.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국민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